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불안감, 패배감, 우울감, 좌절감, 수치심,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도망치듯 찾은 서점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은 부모님의 권유로 입학한 2대 사범대에 재학 중 자신의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의로 자퇴를 한 후 일방적으로 부모님께 자퇴 사실을 통보하였는 바 이로써 부모님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려 마음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는 일방적으로 자퇴를 통보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피고인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꿈을 조차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두려움을 무릅쓰고 재학 중이던 사범대를 포기한 것입니다. 둘째, 피고인은 일방적인 통보 외에 자퇴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 부모님께서는 교사를 여성 최고의 직업으로 생각하셨고 자식의 2대 재학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이를 잘 알고 있던 피고인은 설득을 통해서는 자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어쩔 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갑작스런 자퇴 통보로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지금까지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꿈을 좇아 자퇴한 것은 용기 있고 가치 있는 행위로 평가받아 마땅하므로 부디 이런 점을 헤아리시어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변론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MKYU 22학번 닉네임 가능성 공장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부하는 변호사 서민입니다. 앞에 변론 어떠셨나요? 이 사건의 피고인은 사실 저인데요. 저는 부모님 몰래 대학을 자퇴한 후 자퇴 사실을 고백했던 20대의 저를 떠올리며 변론을 한번 해봤습니다. 물론 제가 자퇴했다고 저희 부모님이 저를 고소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부분만큼은 제 생애 첫 변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좀 색다르게 소개해봤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좇아서 법학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법시험. 여러분 혹시 사법시험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1차, 2차 필기시험과 3차 면접시험으로 구성되는데요. 1차에 합격하면 2차에 2번 시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수험 기간을 보통 2차에 몇 번 시험을 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몇 번 만에 합격했을까요? 저는 2차 시험을 6번 시도한 끝에 합격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2차 시험을 2번 내지 3번 정도 보고 합격을 하는데요. 저는 6번 만에 합격한 거예요. 1차 시험까지 다 합치면 총 12번을 시험 치른 거고요. 기간으로 따지면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10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험에 불합격해서 2차를 연달아 보지 못하는 상태를 고시 전문 용어로 해걸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4번의 2차 시험을 치른 후에 다시 도전한 1차 시험에 똑 떨어져서 처음으로 해걸이라는 걸 해봤습니다. 평생 남의 일로만 여기던 장수생의 길을 제가 걷고 있는 걸 보고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고 그런 제 자신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어요. 가족도 친구도 같이 공부하는 동료들도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불안감, 패배감,
우울감, 좌절감, 수치심, 세상의 온갖 부정적인 감정이 다 저에게로만 향해 있는 것 같았고, 급기야는 수면 장애까지 찾아와서 저는 수면제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정도 수면제를 먹었는데요. 처음엔 단지 잠을 자기 위해 먹었던 수면제가 점점 암울한 현실을 잊기 위해 잠을 청하는 도피 수단이 되었습니다. 제 체중은 40kg까지 빠졌고요. 극심한 우울감이 몰려왔습니다. 심할 땐 환각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땐 정말 무서웠습니다. 삶을 포기할까도 생각했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정상적으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오면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는데요. 제 인생의 주인으로 살겠다며 당당하게 자퇴를 선택하던 시절, 저는 저를 인생의 주인공으로 세우면 그걸로 다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긴 시련을 겪어보니 나를 내 삶의 주인공으로 세우는 건 시작에 불과하고, 그 다음부터 나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계속 빛나는 주연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잘 키우는 과정이 꼭 필요하고, 그게 주인공이 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주인공 타이틀만 가진 채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인생이라는 무대에 반복해서 서야 한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도망치듯 찾은 서점에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꿔줄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를 만들어라. 내 문제는 아무도 해결해주지 않아. 유명한 베스트셀러인데 혹시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시나요? 바로 김미경 학장님의 언니의 독설이란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 따뜻한 독설의 아이콘 김미경 학장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계속된 시험 실패에 가족, 친구들 모두 제가 상처받을까봐 저에게 따뜻한 위로만 해줬었는데, 당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던 저는 그런 위로가 하나도 와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니의 독설에서 학장님은 진짜 제 언니처럼 실제로 옆에 계셨으면 등짝 스매싱을 시원하게 날릴 것 같은 말투로 독한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핀조명 아시죠? 그날 만난 언니의 독설이 제 인생에 핀조명을 켜줬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데 저만을 비추는 밝고 선명한 빛이 탁 켜진 느낌이었어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나를 만들어라. 이 문구는 과연 나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최선을 다해온 걸까? 하는 질문을 하게 만들었고, 이 질문은 그럼 최선을 다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사법시험 공부가 정말 내 꿈은 맞는 걸까? 라는 다음 질문들로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내 문제는 남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문구는 답이 나올 때까지 저에게 쉴 새 없이 내 문제, 내 꿈에 대한 질문을 퍼붓게 했습니다. 저에 대한 집요한 질문 끝에 저는 법조인이 되는 게 꿈이라는 답을 제 자신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꿈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듣고 시작된 저의 변화는 아주 강력하고 단호했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당장 수면제부터 끊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4년 동안 의존해온 수면제를 당장 끊는 건 저에게도 엄청난 용기와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죽을 각오로 일주일 만에 그 수면제를 끊어냈습니다. 4년 동안 저를 묶고 있던 쇠사슬에서 풀리는 느낌, 엄청난 성취감과 자유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꿈을 이루는 방법 알고서 하는 공부는 그 전과 몰입도 자체가 달랐습니다. 그렇게 공부해서 얼마 안 있다가
저는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을 했고 법조인의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사법시험 공부 10년, 사법연수원 공부 2년, 총 12년을 말 그대로 열공해왔습니다. 12년을 그렇게 공부했으면 지긋지긋할 법도 한데 저는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걸까요? 김미경 학장님의 강연, 영상들을 보면서 꿈과 연결시킨 공부, 살아있는 공부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꿈과 연결된 공부를 해서 꿈을 이뤘다면 그게 끝이 아니라 더 큰 꿈에 도전하고 큰 꿈과 연결된 공부를 계속하면 될 거라는 인사이트를 얻게 된 거죠. 그렇게 저는 법조인이 되겠다는 제 첫 번째 꿈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맞춰 공부 목표도 수정했습니다. 저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게 꿈입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하고 싶은 공부는 저의 성공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배워서 남 주는 공부입니다. 남 주기 위한 공부는 자기를 위한 공부하는 접근 방법이나 연습해야 될 것들이 너무 달라서 많은 걸 새롭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공부하면서 이해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핵심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연습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MKY에서 스피치 마스터 클래스, 디지털 튜터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MKY에서 배운 건 꿈과 연결된 살아있는 공부하는 법, 꿈과 함께 공부 영역을 확장하며 평생을 학생 신분으로 공부하며 사는 방법입니다. 저는 공부가 꼭 책상에 앉아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는 거창한 행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을 가지고 세상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워보고 그 기술이 내가 하는 일에 어떻게 연결시켜 볼지 고민도 해보고 활용도 해보고 그러다가 그게 잘 되면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배우고 익히는 모든 과정이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렵다고 또는 시간 없다고 피하지만 마시고 아주 가볍게 시작해 보세요. 시작은 가볍게 하시되 그 공부를 계속해서 해 나가시려면 그게 내가 좋아하는 꿈과 연결된 살아있는 공부여야 되니까 스스로에게 하고 싶은 게 뭔지 물어봐서 먼저 답을 찾아보세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어느새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어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